안녕하세요. 코리아 튜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뭐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정세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 꼬여가고 있죠. 이국과 이란의 정세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상당히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사령관을 죽였죠. 이란 사령관을. 그래서 이란이 그거에 대한 복수를 지금 다짐하고 있고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트럼프가 왜 그 사령관을 죽였고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세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이란과 지원 무장 세력들이 강력한 보복과 항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국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공습 사망 뒤에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군요. 네, 이란 각계각층의 강력한 수사로 미국의 공격에 대한 초강경 보복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 사살에 가혹한 보복을 이란 혁명수비대는 피해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국가안보회의도 긴급회의 소집 뒤 미국의 공습을 명백한 테러 이란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테러에 책임을 묻는 다양한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레바논 등 주변 시아파 국가들의 무장 세력도 가세해서 재미 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화약고인 중동 정세가 이처럼 긴박히 돌아가면서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무력 사용을 비판하며 자제를 요구했고 유엔과 유럽연합 등도 중동 지역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정당방위 차원이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많은 미국 외교관과 군인에 대한 사악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오래전에 제거했어야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이번 공격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이지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당국도 중동 지역 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워싱턴에 대한 공격 기도를 기도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따라서 이번 공습 작전이 정당방위 차원의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그 지도부는 특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며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인정을 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인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이라크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대량 학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이유 하에 전쟁을 시작을 해서 이라크가 알다시피 무너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트럼프가 왜 이럴까요? 진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이란의 사령관이 정말 공격하려고 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재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모든 선거는 돈입니다. 돈.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트럼프도 그걸 트럼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계적으로 금융을 잡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애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스라엘 애들은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그곳이 어디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TV나 냉장고, 기타 뭐 가구나 이런 거를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준비가 끝났어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디냐? 그곳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지금이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얘기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트럼프는 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란은 미국하고 감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라크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평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이에요. 국토의 산악지역이고 험한 산악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미국이 35,000명을 증원했죠. 그쪽 지역에. 한다면 그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미군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게릴라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요. 다 부실 수도 없습니다. 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뭐 정밀 타격은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3정전을 위해서는 거고 트럼프는 자기 재선만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와서 한국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아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북한은 정은이는 계속 망망설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촉즉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보다 더 미사일을 많이 쏠 겁니다. 더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거고요. 북한 쪽에서. 정은이는 망명설이 돌고 있어요. 정은이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에 총선이 있다 할지어도 정은이가 미사일 몇 방 쏘면은 이게 여당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당 여론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반응할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이지만 2020년도 이제 무릎에 왔습니다. 경기 침체 무릎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도 2, 3년을 더 가야 돼요. 더 힘든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2, 3년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는 점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그 뒤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에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또 총재가 얘기한 말도 있고요. 세계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이야기를 잠깐, 경제 동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주권이 음료 주도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대경권은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및 섬유, 강원권은 시멘트 및 의료기기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동남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이 반도체, 의약품, 기계장비, 석유화학 정제, 동남권은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 정제, 충청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 개선으로 각각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이 각각 화물 물동량, 국내의 관광객 확대로 운수업과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강원권과 제주권이 교통망 확대, 신규 항공사 취항 등 관광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며 나머지 권역은 업종별 상황이 엇갈리면서 보합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죠. 여러분들 이제 심책이 들어가는 구매에 들어가 있고 반도체는 그래도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부에서 노후경차로 인해서 폐차하거나 약간 변경하는 차들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전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냥 간편하게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5천만 명 좀 넘지만 그 인구 중에 자동차가 보유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몇 대냐면 2,320만 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거의 반이죠. 절반이 갖고 있다. 2명 중에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 노후 경유차라는 거를 이제 프레임을 달고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왜 그런 걸 하냐면 물론 현대가 잘 보이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한 고용 창출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고용 창출이요. 여러분들 물론 현대 자동차의 부속품 만드는 회사나 이제 정유 회사들 연관돼 있죠.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동차 경유나 휘발유 물론 지금 현재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자동차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간단한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노후 경유차를 빌미로 해서요. 그게 10%입니다. 10% 거의 10%인데요. 그게 197만 대가 지금 197만 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후 경유차 대기가요.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씩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문이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품업체도 그렇고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자동차 쪽을 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후경차 점점 그걸 땡길 거예요. 연도도 그렇고 다 땡길 거예요. 환경 규제를 더 강화시킬 거고요. 들들들 볶아서라도 차를 바꾸도록 만들 거예요. 사람이요 편한 거는 한번 맛들이면요 무섭습니다. 커피도 그렇고요. 맛있는 걸 한번 먹게 되면요 먹게 되면 그걸 또 찾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타보고 자기 차를 타본 사람들은 다시 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요. 그걸 노린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에 호황이 온 거예요.
솔직히 불황이 오는 게 맞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그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혜택을 받죠. 침체기인데 침체기는 안 타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걸 계속 할 거예요.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 쪼면서 자동차를 폐차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남을 건데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남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살 때는요. 아직 미숙하고 아직 모자른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는 침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요. 북한은 점점 받을 게 없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받을 게 없습니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정은이는 망명설이 돌고 있고 계속. 그리고 경기 침체는요. 전반적으로 다 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과당은 없어요. 과당은 여러분들 폭락은 없다고요. 크게. 그 자영업자들 분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2, 3년이 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4년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 경제 증시에 폭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트럼프도 알고 있고요. 더 양적 완화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지 않고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계점이 거의 도달해 있고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요. 소비자 신뢰지수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지표가 나와 있고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하지 않는다면 폭락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당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떨어집니다. 20% 내지 30%가 떨어질 거예요. 미국 시장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당은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거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알고 계시고요. 증시나 제가 부동산 쪽을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좋은 때가 오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기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고 저 딱 맞게끔 가려고 합니다. 약간 앞서서 지금 방송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저 혼자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보고 책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각자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보고서를 보세요.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증권회사 보고서도 있고요. 한국은행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토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침체에 무릎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에 현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하세요. 현금 보유를.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부동산과 주식에 갭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 이런 거에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잘래도 마찬가지예요. 확장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이직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못 견딜 것 같아도 참으셔야 돼요. 지금은 불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꼬시면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귀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요. 뒤통수를 칠 줄 몰라요.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요. 제가 말씀드린
있지만 40년 만에 오는 기회입니다. 40년 만에 오는 기회. 우리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저하고 같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중국 시장 주식도 말씀드릴 거고요. 타이밍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투자는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지 마시고요.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직접 찾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 갭 투자나 무리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줄이시고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매주 일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